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용초사 10기 7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선생님들하고 하고 다음 목요일 날 8차가 끝납니다. 사실 2번 남았지만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어에는 졸업식은 commencement인가 시작이라는 뜻이 되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만나가 기초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시작이죠. 시작은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서울 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도 들어오시고 또 제가 매달 하는 그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요거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번 달은 5월 14일 날 합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 교육하고 또 핸즈온 코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5월 21일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상 초음파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또 이민영 쌤, 문규 쌤, 또 그 해남의 송강식 원장님이 또 거기에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우리 멤버들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 강의도 합니다. 거기에 또 참여하셔가지고 들으시고 그리고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방에서 계속 강의 자료를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보신 카톡방 강의 자료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 보시면 어제 대구에서 또 했는 대웅 초음파 아카데미 거기에 강의 자료 김대현 쌤하고 또 한 분이 백요한 쌤 강의 자료인데 강의 내용 자료가 굉장히 좋았어요. 백요한 쌤은 갑상선 경부 초음파 아주 스케마틱하게 만들었고 또 김대현 쌤이 또 갑상선 정례해서는데 그 갑상선이 미국의 그 ATA하고 또 우리나라의 KTA의 비교도 아주 잘 해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카톡을 통해서 자료도 계속 받으시고 또 제가 모르는 걸 초음파 스캔 하다가 모르는 걸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우리 또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는 또 우리 이민영 쌤이 답을 아주 잘하고 활성화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답장하려고 보니까 벌써 왜 답장이 이민영 쌤이 해주고 다른 분들의 답장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초음파가 본격적으로 초음파가 보험이 되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는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들 아주 그 초음파 보험에 대해서 진짜 할 것이냐 말 긴가민가 생각하시면 아직도 있었어요. 보면 진짜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되는데 과연 계속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인데 진짜 되고 계속 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엄청나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거 과연 삭감을 엄청 하지 않겠습니까? 삭감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삭감은 뭐한데 그럼 뭘 할 것이냐? 아마도 횟수 제한을 걸어가지고 횟수가 넘은 거는 이제 100대 100으로 받으라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정부는 아주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게 얼마나 돈이 들 것이냐 엄청난 돈이 든다는 개념이 아주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그 중증 질환을 초음파 보험을 했는데 정부 예산만큼 예산의 한 3분의 1도 안 썼거든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들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죠. 귀찮아하죠. 예, 그거 하느니 초음파 하느니 CT, MRI 하는 게 나지. 그 중증질환 초음파 몇 푼 받아가 하겠나? 그 전부 다 그렇게 돌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초음파가 삭감할 것이냐? 삭감이 어떻게 삭감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피검사나 약을 삭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초음파 검사를 삭감하는 것은 환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만약에 초음파를 해가지고 자기들 규정에 따라 사진을 찍고 자기들 규정에 따라 했는데 삭감을 하면 나는 당장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몇월 왔는데 초음파 했는데 내가 규정대로 했는데 삭감했다.
하면 환자가 심평원에 당장 쳐들어가죠.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규정대로 안 있는 사람 삭감하고 기계가 오래된 것 삭감하고 그거 말고는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생각에는 하면 내 정책은 횟수 제한을 걸어가 그 다음부터는 몇 번 이상 하는 거는 일반으로 받아라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보험 그 금액 100대 100으로 받아라. 100대 100으로 받아도 손해볼 거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는 않을 게 건넜고 초음파는 이제는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초음파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초사라든지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하라든지 제약회사를 통한 초음파 강좌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대구에 우리 김대현 사람이 지난 4월 초에 광주 전남 내과 경의사의 주최 초음파 워크숍에 갔는데 광주에도 이제 초음파 대구처럼 초음파 모임이 만들어져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 전국에서 이제 초음파 그 아카데미 초음파 뭡니까 그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가 아마 내년쯤 되면 굉장히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남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빨리 하자. 남보다 일보 진전, 이보 전진은 어렵지만 일보 반 걸음 앞서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대구도 워크숍 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장 코스하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노멀 정상 환자를 했는데 이제는 질환 환자, 해만조마라든지 뭐 이런 그 질환 있는 환자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김대현 쌤이 그 컨트라스트 울트라소노 그렇게 조형 초음파를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남보다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하자.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남하고 비슷해서 강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대구의 초음파 강의가 다른 점은 우리가 제가 주장하는 병리를 기초로 하는 초음파 강의를 해야 생존력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구팀도 요새는 제가 계속 강의를 그래 하니까 병리를 기초로 하는 초음파 강의를 잘합니다. 예,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기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병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우리 하는 대구 경북 개원내과 주최의 초음파 워크숍에서 강의를 했는데 혹시 이민영 쌤 보셨어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는 슬라이드 못 보셨죠?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내가 일일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그거 봤어요. 그 사진이 되게 진하게 잘 나왔던데. 그렇죠. 네. 깨끗하게 나오죠. 네, 깨끗하게. 예, 그걸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가 그림을 딱 그리고 그 이제 줄을 이렇게 딱딱 끊었고 그걸 이제 우리 아가씨가 워드를 쳤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 바탕화면이 더 하얀 백지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종이색이 틀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안 그래도 그걸 해보니 생각외로 선명하게 나오고 그걸 강의를 한번 해봤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제목이 어때는 종괴성 질환의 초음파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기 100배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복부 질환을 갑상선 질환을 전부 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병리를 그려가지고 병리하고 초음파를 매칭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작했는 게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원래 2월 26일 날 있는 초음파 강좌가 있었거든요. 그 책자를 기본으로 해가 지금 화이트보드 강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멤버들이 강의를 할 때 다른 팀하고 틀리는 점이 병리를 기초로 하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그래서 자꾸 남이 자꾸 따라오면 우리가 남보다 좀 더 차별성 있게 가야만이 계속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토요일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갑상선 기초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쌤이 모델이 오면 복부 초음파 연습 반복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초음파의 FNE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든지 그거는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갑상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당기십시오.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프 앞으로 초음파고 FNE 우선은 갑상선 초음파부터 먼저 시작. 갑상선 초음파는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체포성 장기이기 때문에 바로 갖다 대면 바로 보이죠.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합니다. 그 이제 뭐 스캔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할 때 우리가 이런 아티팩트라든지 또 구조물에 DDX는 구조물이 많은데 그거는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김일봉 초음파 들어가 거기에 갑상선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그리가 각종 구조물의 DDX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 그걸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갑상선 우선 해부를 먼저 시작할게요. 예. 병리죠. 갑상선 우리가 이제 그 턱에서 밑에서 생겨요.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턱에서 있어가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있으면 턱에서 이렇게 디센딩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파라사이로이드, 부갑상선은 어디서 오느냐면 버테브랄 바디 옆에서 심파세틱 갱그리온에서 들어옵니다. 여기 신경세포죠. 심파세틱에서 여기 들어와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같이 있어도 오리진이 전혀 틀리는 장기가 됩니다. 갑상선은 용어가 재밌죠. 갑상하는 게 갑상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방패갑입니다. 이게 이제 방패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나비처럼 보이는데 방패 그렇죠. 로마 병정 방패 벤치로 보이죠. 우리 의학 용어는 누가 만들었냐면 중국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의학 용어의 한 90%는 일본 사람 다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병리학을 보면 갑상선은 폴리클로 구성되었습니다. 폴리클로 이렇게 폴리클로 구성되었고 폴리클이죠. 폴리클이 구성되었고 여기에 이제 폴리클 앱스테리움이 있고 여기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콜로이드. 그리고 이 폴리클 앱스테리움 사이에 파라폴리큘러 있어요. 내가 부갑상선 한다면 잘못 썼다. 이게 부갑상선이 아니고 시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시셀이었던 파라폴리큘러지. 요거는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죠.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세포는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저장했다가 이제 혈액으로 보내고 파라폴리큘러는 여기에다 저장을 하지 않죠. 바로 만들어가 바로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이 폴리큘을 부딪히면 폴리큘하고 이 음양 주위하고 음양 계면체가 굉장히 크죠. 주위 조직하고 그래서 반사를 많이 하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는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 고액으로 보이죠.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이로이드는 갑상선은 고액으로 보이고 혈관은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하고 인터널 주글라 베인은 무액으로 보이고 여기 버테브랄 바디는 강액으로 보이죠. 섀도로 강액으로 보입니다. 강액으로. 그 다음에 머슬은 저액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뭐 하도 똑같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로이드에서 여기 이제 세포를 FNA를 하면 세포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세포가 정상 갑상선 세포는 FNA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하니컴 패턴으로 여기 이제 벌집 형태죠. 패턴을 보이고 또는 이렇게 폴리큘러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또 이제 폴리큘러 패턴 또 세포가 그냥 떨어져 나가 독립적으로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보이냐면 갑상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옥수수라고 생각하시면 갑상선이 폴리클이 입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올 때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잘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세포가 종으로 잘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포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고 옆으로 종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 갑상선 세포는 어떤 요걸 좀 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 갑상선 세포의 핵막이 분명합니다. 핵막이 라운드 내지 오발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 아주 루스합니다. 진하지를 않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세포질이죠. 세포질이고 요거는 핵막이죠. 핵막이 분명합니다. 핵막이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세포질이 덴스이지만 스퀘머스 에피셀리움이죠. 이런 세포들은 세포의 그 막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세포질이 루스하면 덴스하지만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핵막이 잘 보이죠. 그 다음에는 안에 보면 이 뉴클레올라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흰 뉴클레올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마틴이 있습니다. 크로마틴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크로마틴이 파인 그라눌 여기 크로마틴인데 크로마틴이 파인 그라눌 가립 사이인데 그렇게 굵은 가립이 아닙니다. 파인 그라눌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주위에 FNA 주위에 콜로이드가 보이고 주위에 또 RBC가 깔리죠. RBC가 이렇게 깔리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암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갑상선 암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은 우리나라는 절대 자수가 유도암입니다. 유도암, 파피럴 캔서죠. 유도암. 근데 이 용어는 사실은 좀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상선암 처음 봤을 때는 유두상 구조로 생겼는데 사실은 파피럴 캔서도 유두상 구조를 가지지 않는 유도암도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일단 유도암이라 하면서 구조가 이 유도상 구조죠. 파이브로 바스큘라 번들을 가지는 거죠. 파이브로 티슈에 혈관이 이렇게 베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막 밀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송이처럼. 이게 이제 유도암이죠. 유도암이죠. 그런데 이런 형태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폴리큘라 형태를 가지는 유도암도 있어요. 요거는 폴리큘라 베리언트 파피러리 캔서를 합니다. 파피러리 캔서. 그래서 칼시노마죠. 그래서 이렇게 파피러리 스트럭처를 가지는 것도 있고 폴리큘라 스트럭처를 가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단은 유도암의 진단은 형태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유도암의 진단은 유크리오스로 합니다. 핵으로 하거든. 세포로서 합니다. 세포로서 진단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갑상선 암 중에 많은 것이 여포암이죠. 여포암은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라고 하죠. 근데 여포암은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 구별이 세포적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아데노마, 칼시노마.
합쳐서 네오플라스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데노마는 칼시노마는 이 캡슐을 침범하거나 베스를 침범하거나 또는 메타세이스를 가면 칼시노마고 그게 없으면 아데노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세포로서 바이옵시해도 모르고 FNA도 모릅니다. 수술해가지고 이 캡슐을 침범해나 베스나 메타세이스를 가야만이 칼시노마입니다. 칼시노마는 하면 혈관, 피막, 심륜, 그 다음 메타세이스, 심륜, 메타세이스, 전이를 가면 그게 없으면 아데노마.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아데노마, 칼시노마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포화문 구조가 어떠냐? 대체적으로 이제 요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미니멀 인베이지브하고 와이드리 인베이지브 두 가지가 있는데 와이드리 인베이지브가 있는데 미니멀 인베이지브는 우리가 캡슐을 약간 침범하는 거고 와이드리 인베이지브는 심하게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포암의 경우에는 이 세포가 이렇게 대체로 마이크로 폴리큘러 스트럭처입니다. 마이크로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콜로이드는 덴스하지 않고 루스하죠. 루스한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핵이 정상핵. 그러니까 세포는 정상 세포가 똑같습니다. 세포는 그렇게 참 황당하죠. 정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를 보고 하느냐? 요 콜로이드가 마이크로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가지는 거로 꽉 차 있는 걸 보고 하는 거죠. 와이드리 인베이지브는 조금 이제 세포들이 악성을 띱니다. 세포가 악성 소변을 보입니다. 근데 와이드리 인베이지브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부분 미니멀 인베이지브고 와이드리 그렇게 한마디로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는 구조가 마이크로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가진 세포들이 꽉 차가 있는 거죠. 유크레오스는 정상은 똑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을 또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갑상선의 유도암은 어떻게 보느냐? 갑상선 유도암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치뮌행 갑상선, 치뮌행 갑상선암이 가장 많습니다. 갑상선암 유도암이죠. 유도암이 가장 많습니다. 이 치뮌행이라는 것은 캡슐을 만들지 않고 주위 조직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캡슐을 만들지 않고 파먹어. 그러니까 암이 생겨가지고 주위 조직을 파먹어 들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병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폴리클에서 암이 생기면 폴리클에서 여기 암이 생기죠. 암이 생기면 이 암이 안으로 들어가고 주위를 막 파먹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되겠습니까? 주위가 뾰족뾰족하고 불규칙하죠. 로뷸레이터, 스피큘레이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주위 조직을 침윤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가 저에코가 되죠. 저에코. 왜냐하면 세포가 밀집되면 초음파가 투과가 잘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게 콜로이드를 없애니까 세포가 저에코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네, 되죠. 그 다음에 캡슐은 없죠. 당연하죠. 침윤에 들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여기 보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미시에서 요거는 칼시피케이션이 1mm 이하니까 칼시피케이션이 1mm 정도는 섀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석회화가 후방 음영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3mm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사모마 바디죠. 사모마 바디가 우리가 세포라든지 여기 있는 폴리큘러 앱세리움이라든지 이런 간질의 스트로마가를 있는데 그 주위를 라미네이티드 칼시피 요게 이게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여기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은 주위 조직에 따라서 자라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파먹어 들어가죠. 그래서 톨러된 와이드 패턴을 보이죠. 옆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길쭉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회에 가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갑상선 유도암의 소견이 이제 저에코, irregular speculate margin, microcalcification, tolerance. 여기 바로 모든 암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도암 중에서 침윤행 유도암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리죠. 책에는 보면 85%가 뭐 갑상선 유도암이고 나머지 뭐 10에서 15% 여포암인데 우리는 95%가 바피럴 캔서고 5% 이하가 여포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유도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갑상선 하면 거의 다 유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암의 침윤행 아니고 캡슐을 형성하는 피포형 유도암이 있습니다. 피포형 유도암. 요거는 갑상선의 유도암인데 캡슐을 만드는 거죠. 요렇게 캡슐을 가지고 요 안에 유도암이죠. 유도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포형 유도암은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여포암인지 아닌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FNA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거는 FNA에서 세포의 뉴클리어스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포형도 완전 피포형이 있고 완전히 캡슐로 있는 것도 있고 불완전하게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초음파로서 유도암을 진단하는 거고 FNA를 해서 뉴클리어스를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낭성 유도암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드물지요. 어떠냐면 암이 있는데 낭성이 있고 여기에 솔리드한 포션이 있습니다. 솔리드한 포션이 있고 주위를 침륜하죠. 주위 침륜. 여기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칼라 도플러에 헬리오시노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요거는 참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나인 결절의 낭성 변성인지 그렇지 않은 낭성. 요것도 결국 세포 FNA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만형 유도암이요. 이것도 이제 HCC 중에 미만형 암이 있죠. 그와 똑같습니다. 갑상선 전체에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쫙 깔리고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결절도 소결절도 보입니다. 소결절도 아주 작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이죠. 근데 대부분 넘버원이 대부분입니다. 넘버원이 뭐 99%라 해도 됩니다. 피포형, 낭성, 미만형 아주 드뭅니다. 자, 이런 타입이 이제 초음파 소견이 있죠. 초음파 소견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서 치민형 갑상선 유도하면 대부분 알 수가 있지만 치민형이나 미만형은 알 수 있지만 피포형이나 낭성 유도하면 사실은 초음파로 진단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는 어떠냐? 갑상선 이거는 정상 갑상선 아닙니까? 정상 있고 갑상선 유도암은 세포로 진단하는 거죠. 자, 첫째 세포가 찔러보니까 세포가 어떻게 나오면 정상은 이렇게 배열이 아주 청산 배열로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는 암이 이렇게 막 자라니까 세포가 왜 되겠습니까? 막 겹쳐지죠. 이렇게 막 중첩상이 보이죠. 중첩상이 보여요. 그 다음에 세포들이 여기에 파필라가 뚝 떨어져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파필라 팁이 탁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파필러리 팁이 뚝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파필러 스트럭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중첩이 되죠. 폴리클을 형성하더라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폴리클이 막 겹쳐져가 이렇게 막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배열이 이런 식으로 아니고 막 겹쳐져. 자, 뉴클리어스 하나를 보면 어떠냐? 첫째 뉴클리어스 핵막이 정상은 스무스한데
핵막이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뾰족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세포가 이런 식으로 핵막이 불규칙하죠. 핵막이 불규칙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이 있습니다. 크로마틴이 파인 크로마틴입니다. 마이크로 파인 그라뉴라 했잖아요. 가립성인데 이건 아니고 아주 파인 분발은 파우더리 파인 그라뉴라가 아니고 파인 크로마틴입니다. 요 크로마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퓨즈하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보면 이렇게 변연에만 이렇게 있는 수도 있어요. 뉴크레올라이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게 핵막이 불규칙. 두 번째는 크로마틴이 파인하다. 그 다음에 핵막의 변성을 일으킵니다. 핵막이 어떻게 되느냐? 핵막이 오그라지 이렇게 돼요. 요 바깥에는 사이토플라즘, 세포질. 세포질이 덴스해집니다. 그러면 어때? 세포가 아주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 크로마틴이 파인 크로마틴이 요렇게 있죠. 요렇게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잘리질 때 이게 입체적으로 잘리면 요렇게 잘리면 어떤 형태를 보이겠습니까? 커피 빈 어피런스. 커피 원두 커피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리면 슈도 인크루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맥막이 있고 슈도 인크루전. 진짜 인크루전이 아니죠. 핵 안에 세포질이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핵이 이렇게 인바지네이션 돼가 마치 인크루전인데 가짜 인크루전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소견은 이제 이 콜로이드가 디제네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콜로이드가 덴서 콜로이드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덴서 콜로이드. 이걸 갖다 버블금 어피어런스. 버블금.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갑상선의 유도암의 소견은 첫째, 핵막이 irregular하다. 두 번째, 크로마틴이 fine 크로마틴하다. 세 번째, 커피번 어피어런스나 슈도 인크루전이 보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덴산 콜로이드, 버블금의 어피어런스 보인다. 이게 제일 중요한 소견이고 그 위에 뭐 좀 더 있습니다. 뭐 사이토플라즘이 베큐올이 있다. 사이토플라즘 베큐올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 소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소견은 바로 이 뭡니까? 파인 크로마틴하고 핵막이 일레귤라, 슈도 인크루전, 그 다음에 커피 비네프 이게 가장 중요한 소견이고 세포가 중첩대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 독립적으로 또 세포가 암세포들은 결합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해서 떨어져 나 독립 세포가 뚝뚝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소견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이 세포에 이런 구조를 가지면 폴리큘러 스트럭처더라도 유크레오스가 이런 유크레오스가 뜨면 이거는 파피르 캔서입니다. 폴리큘러 베리언트 파피르 캔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다 하면 여포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포암은 이것은 세포가 어떠냐면 여포성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세포가 폴리클이 세포가 작은 마이크로 폴리클입니다. 마이크로 폴리클로 구성되고 콜로이드 마이크로 폴리클 아마 세포의 구성이 한 10개에서 15개 이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로이드가 덴스하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은 어떠냐 하면 이 캡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슐을 캡슐이 뚜렷하고 두꺼운 캡슐입니다. 두꺼운 캡슐. 키 말이죠.
자, 여포암은 여포성 종양의 특징은 이 혈관이 굉장히 혈액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세포가 크더라도 비교적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마이크로 폴리클로 구성되고 콜로이드가 루스하기 때문에 내부가 균질하고 에코제니까 저에코가 많습니다. 저에코. 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즘하고 가장 감별해야 될 것이 아데노마토스 노즐이죠. 이 비나인 제일 많은 건 우리가 초음파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아데노마토스 노즐. 선종양 결절. 이 선종합니까? 선종처럼 보이는 결절. 선종은 아닌데 선종처럼 보이는 결절. 병리학적으로는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병리학적으로는 노줄. 자,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의 비나인 질환의 아데노마 노줄이 왜 생기느냐? 원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이제 갑상선의 호르몬이 모자리는 나라에서도 많이 생겨요. 몽고나 이런 이제 바다에서 만드는 아이단이 모자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갑상선의 DSH가 갑상선 호르몬이 적혀있는 많이 분비되는 데고, 또 우리나라는 아이단이 너무 많이 먹거든. 우리하고 일본은 아이단이 너무 많이, 특히 기인보다 다시마가 더 아이단이 많이 많거든요. 아이단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이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걸 블로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단이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세포에서 자라나가면 액티브 폼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바뀌는 걸 막 블로킹, 아이단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그레이브스뱅 갑상선 그레이브스뱅 수술할 때 옛날에는 루골 솔루션 먹였잖아요. 루골 솔루션을 먹으면 이 루골 솔루션 갑상 호르몬을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혈액 중에 있는 아이단이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걸 블로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단을 많이 먹어버리면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액티브 폼이 블로킹 되니까 피ituitary 글랜드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다고 생각해가 TSH를 많이 분비시켜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TSH에서 반응을 많이 하는 그 폴리큘라 세포들이 증식을 해가지고 증식을 하게. 그래 증식을 하다 TSH가 노멀라이즈 되면 왜 되겠습니까? 다시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됐죠? 그래서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우리가 결절이 보면 어떠냐면 갑상선이 증식을 하니까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했죠. 그래서 캡슐이 트루 캡슐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피막이죠. 불완전한 피막이죠.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했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한 피막이죠. 그 다음에 주위가 내부가 아주 헤테로지너스하죠. 그러니까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하니까 네크로시스도 생기고 에카가 되기도 하고 출혈이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석회화가 생기기도 하고 아주 헤테로지너스 석회화. 이거는 호모지너스. 그래서 요거는 FNA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크로 폴리클이 쫙 깔려있고 주위에 RBC가 이렇게 보이고 RBC가 보이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는 아주 루스한 콜로이드, 소량의 콜로이드, 다량의 RBC, 혈액이 많아. 이렇게 나와.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총천연식 시네마스코프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폴리클도 있고 마크로 폴리클도 있고 그 다음에 헤모라지가 되니까 RBC도 깔리고 콜로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변성된 세포를 잡아먹으면 히스테오사이트가 있죠. 히스테오사이트와가 엔갈핑이죠. 이걸 폼쉘이에요. 폼쉘, 거품쉘, 폼쉘도 있고 하여튼 뭐 아주 다양한 세포가 보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이 갑상선하고 다른 조직하고 틀린. 우리가 이제 병리에서 리버나 뭐 무슨 장기에서 이 장기가 호모지니어서 하면 비나인이고 안에 칼시피케이션 있고 네크로시스 있고 뭐 이러면 이건 말리그네신. 사이로이드는 반대. 아주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칼시피케 이거는 비나인. 호모지니어스한 것은 말리그네시. 무슨 뜻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강조의 그 강호철 슬라이드 가끔 보이시는데 막 갑상선에 막 흉악하게 막 생겼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리그는 생각 이건 비나인입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죠. 이걸 비나인으로 생각했는데 FDA 봤더니 가끔 말리그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갑상선 암이었죠. 여러분, 자, 그래 이해가 되셨죠? 네, 무슨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포진 FN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NA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FNA 중에서 이걸 슬라이드 쓰면 FNA가 니들로 하는 파인 니들 FNA 있고 코어 바이프시가 있죠. 코어 바이프시. 코어 바이프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코어 바이프시는 우리가 FNA는 그냥 바늘로 콕 찌르는 거고 코어 바이프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 총을 쏘는 거죠. 왜 코어 바이프시를 하느냐면 이 캡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코어 바이프시의 목적은 첫째는 뭐냐면 FNA에서 진단이 잘 안 된 그 파피를 유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꼭 뭐 FNA 진단이 이것 FNA를 잘 다는데 꼭 코어 바이프시로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폴리큘라 네오플라스가 이거 아데노마토스의 노즐을 감별이죠. 자, 이걸 총을 딱 쏘아가지고 요걸 바이프시를 하면 딱 보면 현미경 안 봐도 됩니다. 정상 갑상선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중간에 캡슐이 딱 보여요. 유관절 보이거든. 총을 쟁하게서. 그런데 아데노마 노즐은 어떻게 써요? 캡슐이 트루 캡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총을 잘 쏴야 돼. 정확하게 딱 해야지. 비스듬하게 찔러 보면 캡슐이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진짜 캡슐이 안 나오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기술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림포마 진단을. 림포마 보면은 우리가 FNA를 진단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코어 바이프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코어 바이프시를 하든 FNA 하든 이제 폴리큘라 아데노마인지 칼슘은 구별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아나플라스틱 캔서, 역형성 암이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암입니다. 근데 갑상선 암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보통 암은 젊었을 때는 래피드 그로잉 하다가 올드에이지 되면 캔서도 빨리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갑상선 암은 반대예요. 젊을 때는 아주 순하다가 나이가 들면 갑자기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플라 캔서가 처음부터 아나플라 캔서 되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 파피러리 캔서나 폴리큘 캔서나 비나인 노즐이 나이 들면서 무슨 이유에서 아나플라스 캔서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무슨 진단되고 6개월에 다 죽는 병이거든요. 캔서가 엄청 세게 갑자기 크면서 트라케아를 아스픽시아 눌렀고 메타스타시스 가가지고 죽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굉장히 드물어져.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너무너무 파피러리 캔서를 많이 잡아내버려가지고 이제 영덕 대개를
워낙 새끼까지 모조리 다 잡아보면 큰 놈이 될 뭐 틈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아나플라켄이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너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갑상선 암을 점점 수술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또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기 수술, 조기 진단을 적게 하면 결국은 또 이게 늘게 되겠죠. 나중에 비단결절도 암으로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나플라 캔서인데 이거는 뭐 초음파 소견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갑상선이 팽창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륜하고 뭐 안에 뭐 칼시피케이션, 헤모라지 이건 보면 뭐 대부분 트라케아를 침범하고 캡슐 침범 이건 보면 대부분 합니다. 세포도 아주 비장한 세포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메주러리 칼시노마 있습니다. 수양암. 메주러리 칸수. 근데 메주러리 하는 말이 조금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메주러를 하면 우리가 알면 콜텍스 메줄러, 피질 수질로 생각하지 않나요? 메주러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피질 수질이 있고 딱딱하다, 소프트하다. 예, 뜻도 있습니다. 수양. 그러니까 이거는 메주를 수양암이라고 하는 소프트한 암이라 뜻. 이게 파피럴 캔서는 아주 하드한 암, 딱딱한 암인데 메주럴 캔서는 비교적 소프트한 암이거든요. 이게 신경세포에서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파라 폴리큘라처럼 여기에 생겼습니다. 이 세포는 아주 특징적입니다. 세포가 FNA를 해보면 어떤 세포가 나오느냐면 세 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첫째는 폴리고날, 다각형, 폴리고날한 다각형, 각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폴리고날이죠. 그 다음에는 플라스모이드, 플라스마 셀처럼 이게 플라스마 셀 라이크. 그 다음에 어떤 건 스핀들 셀, 길죠. 근데 이 세포는 다 똑같은 세포입니다. 세포는 오리진은 똑같은데 여기 변형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세포가 뭐 똑같은 세포인데 이렇게 모양 형태가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포의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포 안에 뉴클리우스를 보면 뉴클리우스가 코스 그라뉴랄 크로마틴이 코스 그라뉴 코스하죠. 코스 그라뉴랄하고 사이토플라즘이 안에 굉장히 베큐올이 많습니다. 이게 호르몬을 만드는 사이토플라즘이 베큐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메주럴 칸시노마 형태가 폴리고날 플라스마 셀 라이크 스핀들이고 형태는 어떻게 하는데 간에 이 전부 다 엔도크라인 튜머거든. 엔도크라인 튜머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다른데 엔도크라인 튜머도 다 폴리고날 플라스마 셀 스핀들 라이크고 안에 크로마틴이 코스 크로마틴 사이토플라즘이 풍부하고 사이토플라즘이 풍부하고 베큐올이 있습니다. 풍부한 세포들입니다. 세포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아밀로이드가 많죠. 아밀로이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있습니다. 또 아밀로이드가 칼시피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메주럴 카시노마 초음파 소견은 뭐냐? 전행적인 초음파 소견은 없습니다. 전행적인 초음파 소견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이로이드 어퍼 쪽에 잘 생기죠. 자, 우리가 사이로이드 위에서부터 밑으로 위로 오니까 주로 이제 어퍼 쪽에 많죠. 우리 대구에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대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있는데 포항 사람들은 보면 대구의 동구에 많이 살고 저 안동 사람은 대구 북구에 많이 살고 저 청도 사람은 남구에 많이 살고 저쪽에 뭡니까 서구는 또 됩니까 또 참외 많이 난 성주는 이쪽 그 많이 살거든. 서울은 그렇지 않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데서 가까운 쪽에 많이 살게 됩니다. 이것도 메주럴 캔서도 어퍼 쪽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세포가 많이 내려. 그러면 세포가 어떠냐면 이런 결절이 이래 보이는데 이제 결절이 경계가 불규칙한
결절입니다. 불규칙하고 내부 에어컨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저에코가 많죠. 그 다음에 내부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일단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밀로이드가 칼시피케이션 되가 마치 눈송이가 내리는 것처럼 또는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초음파 소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찔러가지고 세포 검사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암 중에서 림포마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드문 암입니다. 림포마는 림포사이트가 침윤대가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에코가 굉장히 저에코입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빔이 잘 통과하니까 후방 음량 정강을 통과해요. 음량 정강을 통과해요. 이제 림포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고 이거는 마치 시스터처럼 보여요. 하시모토 사이레다이티스에서 잘 동반된다 하는데 저는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나라 굉장히 하니까 특이하게 유도암이 절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마치기 전에 우리가 요거하고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는 encapsulated papillary cancer 있고 그 다음에 follicular variant papillary cancer 있죠. 그게 이제 encapsulated cancer에서 papillary cancer도 있을 수 있고 follicular variant papillary carcinoma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세포학적 이야기고 요거는 초음파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죠. 갑상선 암 너무 많이 수술한다. 한국은 너무 심하다. 이래가 요걸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얻어먹는데 그래서 암 중에서 갑상선 암 중에서 이 이제 폴리큐라 베렌트 파피럴 칼시노마를 진짜 캔서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요걸 이제 캔서에서 좀 빼작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문도 요놈에 비해서 에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놈은 암보다는 인터미디에이트 정도로 좀 암보다는 중간 정도로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10.